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유럽연합을 향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며 시장의 긴장감이 풀리자 코스피가 2640선을 회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유럽연합 관세 50%를 7월 9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유럽연합과 애플, 삼성전자 대상 관세 발언은 협상수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소식은 증시 방향성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 제한적 변동성만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관세 유예를 통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2.01% 상승한 2644포인트 선에 코스닥은 1.3% 상승한 725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원전 확대 발언과 행정명령에 힘입어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오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국내 원전주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원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행정명령 4건에 서명한 것 외에도 EU 각국이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회귀하는 모습도 국내 원전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러 호재 속에 두산에너빌리티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전거래일 대비 1.72% 오른 41,500원에 한국전력과 일진파워도 각각 3.26%와 9.87%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에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8년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패키징을 기존 실리콘 인터포저에서 유리 인터포저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며 관련주의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인터포저는 AI 반도체에서 고대역폭 메모리와 메인 기판 사이에 넣는 중간 기판으로 이 부품 소재를 유리로 변경하면 전력 소모가 줄고 내열성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유리기판 선도기업으로 알려진 SKC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8.02% 오른 92,900원에 마감했고 유리기판 검사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인 PIE는 장중 상한가까지 기록하며 26.53% 오른 8,49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에 배터리 부분의 세액 공제는 유지되며 배터리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이른바 AMPC 조항은 일단 유지되며 국내 배터리 3사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AMPC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28년에 조기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2031년 말로 1년 앞당기는 초안이 유지됐고 생산 보조금 액수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생산 체계를 갖춘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이 조항을 통해 매년 조 단위 보조금을 수령해 실적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소식에 굉장히 안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삼성 SDI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62% 상승한 16만 6천 원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각각 3.73%와 2.96%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이틀간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국내 증시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원화 강세에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기분 좋은 마감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 넘는 2644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고점이 2630선을 넘어서는 거였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마감 직전에 고점에서 마감이 됐던 모습들 확인이 됐었고요. 코스닥 역시나 오후장이 더 강했습니다. 오전장보다 오후장 더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오늘 1.3% 오른 735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동향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1,0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이 더 많은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사실 기관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매도 우위 포지션을 선택을 했었는데 한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이 전환됐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4,300억 원 오늘 담아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850억 원, 기관 860억 원 담아내면서 오늘 지수의 상승 탄력을 받아갔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서 또 주도 섹터로 떠올랐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 체크를 해보면은 원전주입니다. 지난주에도 원전주 관련해서 좀 가져와 봤었는데 그만큼 연속적인 시세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 소식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 오늘 역시나 주가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예상했던 대로 2050년까지 현재 100기가와트 정도의 원자력 발전량을 40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개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전 허가에 대한 승인을 단축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신규 원전 같은 경우는 18개월 이내에, 기존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승인 연장을 12개월 이내에 허가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전주들 훈풍이 좀 불었던 모습이었고 그렇다면 국내 같은 경우는 이 미국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갖는 모습이죠. 2030년 신규 원전 10기를 건설하겠다라는 미국에 대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붙는 모습이고요. 또 유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탈원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탈원전에서 좀 벗어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유럽이죠.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스웨덴, 벨기에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는 원전으로 좀 복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고요. 그 밖에 대만이라던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순방에 나선 마크롱 대통령인데 이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선다라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원전에 긍정적인 국가죠.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역시나 여기에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여러 국가에서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세는 어떻게 마감했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9%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밖에 현대건설도 7%대 상승세에 수산인더스트리 6%대 상승세, 에너토크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상한가 기록을 했다가 6%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이전보다는 탄력이 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1.7%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오늘 역시나 신고가 병신을 했다는 점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같이 짚어보시죠. 두 번째는 진단키트주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진단키트주들인데요. 사실 진단키트 하면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제는 진단키트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선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단키트들이 변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정밀 의료 기술이 필요한 폐암이라든가 알츠하이머 분야에서도 이 진단키트가 활용이 되고 있고 또 비코로나 분야까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업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앞타마 사이언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상한가 도달을 했던 앞타마 사이언스였고 현재는 주가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앞타마 사이언스 같은 경우 지난주 상한가 도달했을 당시에 인도에서 폐암 조기 진단 키트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더해지면서 기대감을 받아갔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던가 원료를 독점 공급한다라는 이런 수익 모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받아갔던 거고요. 지금 폐암 조기 진단 키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종목들도 여러 가지 진단 키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코로나19에서 에이즈라던가 말라리아, 혈당 측정 같이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있었고 또 시젠 역시나 이 코로나19에 멈추지 않고 성병이라던가 결핵 그리고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같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실적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ST 바이오센서와 시젠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증가했고요. 또 시젠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돌파구를 찾고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지 이어지는 시간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흐름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수젠텍 같은 경우 10%대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밖에 녹십자 MS, 엑세스바이오, ST바이오센서까지 일자의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진단키트주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서 앞서 짚어드렸던 원전주부터 진단키트주 종목과 전략들 챙겨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시간은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장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여러 가지 또 일정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략들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 챙겨주실 분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매주마다 시장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장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기법과 해당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 3가지 선별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로 파트너님이 가져와 주신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원전 르네상스 시대, 물 만난 K원전주. 네, 역시나 예상대로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 중 하나였죠. 원전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전에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원전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원전주 앞으로도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이 부분 역시나 그냥 계속해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면 되고 뭐 새롭게 들어오실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트럼프 이제 대통령의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 이게 좀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체코 원전 수주 물론 이제 체코 법원에서 이제 좀 멈춰라라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해당 수주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과 그다음에 체코의 국가적으로 원전 기술 교류회를 개최하면서 그래도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법원 명령이 다시금 재개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서명을 할 만큼 충분히 직접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원전 수주가 뭐 몇백억, 몇천억짜리 단위가 아니라 수십조 원에 이르는 규모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기업들 수혜가 예상이 되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탈원전을 외쳤던 뭐 스웨덴이라든가 유럽 국가들도 다시금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생각하고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으로도 조금 장기적으로는 끌고 가볼 만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최근 들어서 워낙 이제 좀 급등이 나왔던 원전 관련주들이 있고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원전 관련주들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종목을 좀 선별해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슈 자체는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지만 이미 최근에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한전산업 두 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노려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진입하는데 고민스러운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원전주에 비해서 탄력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두 종목 다 흐름은 괜찮습니다.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단기간 많은 급등이 나왔고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도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인 만큼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라도 기간 조정이라든가 물량 소화를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나오면 눌림목 구간에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월봉 차트로 보게 돼도 그리고 연봉 차트로 보게 돼도 현재 위치가 막 역사적 고점을 갱신했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만 단기적 저항대에 부딪혀 있는 위치다. 연봉 차트로 보면 해당 위치가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런 만큼 48,000원 부분까지 추가적인 뭐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해당 위치를 확실히 전환해야지만 추세 상승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앞선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 조정을 거치고 이제금 다시 반등 흐름으로 전환되는 상승, 재반등 초입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은 14,000원 부근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 상승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조금 조정을 받고 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으면 단기적으로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못해도 한 17,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 상승 열려 있으니까요. 해당 종목으로 한번 매수 타점을 이번 주 내에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이 관심을 받았던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조금 관심은 덜 받았지만 이제는 추세 전환이 좀 이뤄질 것 같다라고 하는 한전산업. 그럼 두 종목 중에 우리 파트너님의 애프터픽은 어떤 걸까요?
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조금 조정받고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기 때문에 한전산업으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 타점은 14,000원 돌파 시점에 혹시나 조금 스윙이라든가 조금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눌리는 11,000원 부근까지 지지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전산업 11,000원 지지선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주셨으니까요. 나 원전주는 관심이 있는데 아직 포트폴리오에 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한전산업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 국내는 여름이 고비. 네, 지난주부터 시장에서 계속 우려감이 갖는 부분, 이게 코로나19 재확산인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진단키트 주들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계속 지켜볼 수 있을까요, 진단키트 주들? 네, 일단 진단키트가 최근 들어서 뭐 니파 바이러스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 1급 전염병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관련주와 그다음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기술력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뭐 전염병뿐만이 아니고 암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승하는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의 재확산, 특히나 이제 중화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산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PCR 검사에서 양성률이 13.8% 굉장히 좀 높게 나왔고요. 타이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9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전염병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는 당분간은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제 이런 단기적 테마로다가 움직이는 게 보통 진단키트 관련주이고 만약에 팬데믹 우려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혹시나 좀 주춤하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번 주까지 해서 좀 단기적 관점으로 수익 구간 오면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접근으로 조금 짧은 숨고르기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진단키트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녹십자, MS 그리고 시젠입니다. 여러 가지 또 시젠은 좋은 소식들도 있죠.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전달을 좀 해드렸었는데 시장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두 종목 어떤 포인트에서 짚어보면 좋을지 같이 한번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녹십자 MS와 CJN을 골라봤는데요. 물론 이제 시장에는 뭐 여러 가지 수젠텍이라든가 인벤티지랩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이제 선별해서 두 종목을 뽑은 이유는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최근 들어서 흑자로 진행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재무적 안정성이라든가 매출과 수익성이 어떻게 증가 추세에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단기적 추세만이 아니고 조금 중장기적인 추세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두 종목을 뽑아봤고요. 특히나 이제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녹십자 자회사로 최근 들어서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이러면서 최근 들어서 뭐 코로나19 관련 테마주, 진단키트 테마주로 수급도 강하게 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트 간단히 보면서 설명드리면 그동안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조정을 받았는데 특히나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초 그다음에 작년에도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고점이 낮아지면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된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5,000원 부근 단기적 저항대 아무래도 해당 위치를 돌파해야지만 추세 전환으로 확실히 이제 상승 추세를 탈 수 있기 때문에 5,000원 부근에서 부딪힘이 나오지만 단기적 지금 같은 눌린 구간에 5,000원 돌파 전에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짧은 구간 최소한도 한 5,500원에서 6,000원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수급도 들어왔다라는 거는 돈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시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상승세는 타고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당시에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뭐 다른 종목들이 대장주로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 저항대인 35,000원 부근 아직 돌파를 못하면서 수급이 조금은 약한 흐름이긴 하지만 기술력이라든가 재무적 안정성이라든가 시젠이 다른 뭐 수젠텍이라든가 SD바이오센서라든가 지금 현재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린 흐름이 나올지라도 조금 길게라도 끌고 갈 수 있고 또한 이제 후속주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두 종목 이렇게 뽑아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녹십자 MS와 함께 시젠 짚어주셨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후속주로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략들 챙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우리 파트너님의 픽일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중에서는 물론 시젠도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녹십자 MS를 뽑아봤거든요.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서의 거래량, 거래대금 자체가 작년과 작년과 올해 초에 상승 나왔을 때 거래량, 거래 대비해서 충분히 더 많이 나왔다는 거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의 수급 자체가 강하게 붙었고 그다음에 상승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좀 그만큼 큰 수익이 가능하다. 또한 시가총액도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만큼 오히려 상승폭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이제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녹십자 MS로 뽑아봤습니다. 네, 상습 초입 구간에 있는 녹십자 MS로 애프터픽 꼽아주셨습니다. 나도 진단키트주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녹십자 MS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이런 단기적인 테마와 전략들 좀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같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우리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할 수 있는 공부방이 뜹니다. 이 공부방 접속하셔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라던가 공부 비법들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시우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어지는 시간 넥스트레이드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8%대 강세, 또 그동안 IRA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위축이 됐었던 2차 전지 같은 경우 오늘 그래도 반등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도 3%대 강세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2.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역시나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대 더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또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펩트론도 이와 관련해서 2.5%대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어지는 시간은 이시우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7월 9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에서 이틀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나는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협상이 신속히 시작될 것이라 했다고 덧붙였다. 폰데어 라이엔도 소셜미디어 X에 좋은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EU는 협상에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3일 EU와 협상 진전이 없다며 6월 1일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시 원래 시한인 7월 9일로 복귀했다. 자, 지금과 같이 시장이 아직까지는 2,700포인트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만약에 혹시나 내일장 부딪힘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좀 빠르게 수익이 나고 단기적 접근으로 시장에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만큼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깃발 매매 기법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깃발 매매 기법이 뭐냐? 수급이 뭐예요? 돈이 들어온 종목을 지지선을 활용해서 단기적으로 눌림목 구간에 공략하는 매매 기법이다. 일정 구간에서 지지받는다라는 거는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누군가 계속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 방어를 하고요. 그 위치에서 눌림목 구간이 형성되면 단기적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기법인데 자, 깃발 매매 기법의 특징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급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만큼 종목의 대세 상승, 초입 부분의 급등,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 번 포착이 된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동안 조정받았던 종목이 이제 상승 초입으로 돌아서는 과정에 이렇게 자주 포착이 되고요. 상승 중간중간에도 포착이 되기 때문에 한 종목으로 여러 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조정받았던 종목이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보시면은 이 위치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깃발 매매 기법이 적용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단기적으로 타점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중간중간에 상승 중간에 초입 부분부터 끝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여러 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세력의 영역 표시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세력, 어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돈이 많은 세력이 들어오면은 캔들 같은 경우는 양봉, 음봉을 만들 수가 있지만 이렇게 돈이 들어온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돈이 들어왔네? 그러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네. 요런 것을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요런 기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깃발 모양에 따라서 상승률과 급등 시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삼각깃발, 사각깃발, 그리고 또 긴 깃발, 짧은 깃발이 있잖아요. 이런 깃발 모양에 따라서 빠르게 올라가느냐 혹은 계단식 상승을 하느냐인데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대형주가 보통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는데 깃대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일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받으면서 깃발이 세워집니다. 근데 보통 깃발보다 좀 긴 모양의 깃발이 세워지고 또다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지지를 받고 깃발이 세워지죠. 이렇게 긴 형태의 계단식 상승을 하는 깃발이 세워지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대형주의 모습이 강하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보통 일주일에서 그것보다 더 짧게 2, 3일 만에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짧은 깃발 상승,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깃발 상승이 나오면서 빠르게 급등이 나온 종목들 보통 중소형주가 이런 급등이 나온다. 이런 특징을만 알면 깃발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어디에서 팔고 어디에서 살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알면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깃발 매매 기법에 3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공식만 알면 누구나 쉽게 깃발 매매 기법을 마스터할 수 있다. 단기적인 종목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 깃대가 세워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깃대가 어떻게 세워졌다?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세워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양봉은 뭐냐면은 오늘 시초가보다 종가가
위에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빨강색으로 마감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양봉이 길면 길수록 좋고요. 두 번째로 주가가 일정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깃대가 세워지고 일정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최소한 5배,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돈이 5배 이상 들어온, 이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을 찾는다.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쉽게 깃발 매매 기법을 실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눈으로 차트로 보면서 어떤 게 깃발인지 정말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SG는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가 여러 가지 재건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역시나 깃대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깃발 모양을 세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188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지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5배 이상 나오고 다음에는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 다만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에 역시나 깃발이 세워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상승 중간중간에 이런 깃발 매매 기법이 적용되는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일렉트릭은 최근 들어서도 뭐 상승 나오고 있는 전력 관련된 종목 인데 일단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양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깃발이 세워지고요. 그다음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5배 이상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깃발 중간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렇다라는 거는 깃발 상단에서 지지받았을 때보다 상승을 조금 계단식으로 길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계단식으로 깃대가 세워지고 깃발이 세워지고 상승 나오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깃발이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식 상승하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이제 대형주이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깃발의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빨리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걸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 휴젤이라는 종목 역시나 대형주이고요. 깃발이 좀 길게 세워졌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오고 일정 구간에서 지지받고 190%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펩트론 역시 비만 치료제 관련주 마찬가지로 이렇게 깃발이 세워지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이렇게 1200%의 상승이 나왔다. 중요한 거는 깃발 매매 기법은 상승 중간중간에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되고요. 일정 구간만 지지가 확인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깃발 매매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시장에 어떤 종목이 트렌드에 맞는지 결론은 상승하는 종목의 깃발 매매 기법이 적용이 됐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한 삼양식품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 60만 원대에서 그다음에 100만 원 돌파 전에 제가 여러 번 이 종목은 100만 원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20만 원까지 도달을 했거든요. 아직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데 이런 종목을 매매해야지만 나의 자산이 빠르게 불어나지 반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을 언젠간 갈 거야, 언젠간 본전까지 갈 거야라고 잡고 계시면은 자산이 반토막 그 이상도 날 수가 있다. 그런 만큼 지금 시장에 어떤 종목이 움직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주식은 매일 이제 복리가 가능한 다시금 수익금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매일 꾸준한 수익을 내면 1,000만 원으로도 2배 만드는데 70일밖에 시간이 안 걸리고요. 1년 동안 매일 1%씩 수익이 나면 3억 7,780만 원이라는 자산으로 불어난다. 그런 만큼 한 종목을 끌고 가기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혼자서 만약에 진행이 어렵다.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제가 방송에서 정말 여러 번 강조드렸고 그리고 나서 급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뿐만 아니고 뭐 한화오션이라든가 한화시스템 등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방법 나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입장하시면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단기 방송 교육도 진행을 하니까요.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 먼저 안내받고 이어서 관련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이 깃발 매매를 통해서 단기적인 트렌드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우리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이 뜨는데요. 이 교육방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또 전달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나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시우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트너님의 공략주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휴메딕스라는 종목입니다. 혹시 뭐 이번 주 주말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거 아마 보셨을 거고 오늘 장에 좀 소폭 상승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고 아직까지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라서 오늘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휴메딕스는 일단 최근 들어서 자사주 매입한 건 아니고요. 한 1, 2주 됐는데 5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 주주 가치 제고를 한다. 이런 만큼 주가에 신경을 쓰는 기업입니다. 보통 자사주 매입은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승이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K의료, 특히나 피부 미용이라든가 해당 종목은 톡신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미용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 특히나 한한류로 인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 저 나라 연예인들 굉장히 예쁘고 잘생겼네. 그러면서 성형이라든가 피부 미용을 위해서 내방하는 국내에 유입되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60% 이상이 미용 쪽으로 관광을 유입하는데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서 톡신의 매출도 증가 추세에 있고 여기에 더해서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탈모 치료제라든가 비만 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도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매출 증가는 물론이고 수익성 증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5년 올해는 역대 최고치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 그만큼 재무적 구조라든가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높이 평가되어 있지 않다. 일단 회사에 돈이 있는 기업이고 수익을 내는 기업이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보시면은 그러면은 기본적 분석은 끝이 났는데 기술적으로 현재 위치가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요 해당 위치가 뭐 아시겠지만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위치입니다. 천국의 계단 기법에도 적용이 되는 위치인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양봉이 이렇게 세워졌죠. 이틀 연속 양봉이 세워졌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깃발에 적용되는 위치다. 또한 여기에서 혹시나 하루 이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돈 수급 자체가 붙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현재 아까 일봉 차트로 보면 너무 높은 위치 아니야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요 52주 최고점 중요한 거는 월봉상에서도 이제 저항대를 최근 들어서 돌파한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짧게만 상승이 나와도 6만 원. 그다음에 요 6만 원 부근만 돌파하면 7만 5천 원, 8만 원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매수가는 5만 5천 원 이하로 일단 내일부터 한번 타점을 노려보시면 되고 1차 목표가 7만 원, 짧게 잡는 겁니다. 해당 위치 돌파하면은 역사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손절가는 4만 6천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피부 미용,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뭐 앞서서 이제 의료기기, 특히나 톡신 관련된 종목을 설명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화장품 관련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방산주, 그다음에 뭐 선박, 조선업 쪽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는 아직까지 저평가 중이고 수익성
거기에 더해서 추세 자체도 상승 추세로 있는 그런 업종 테마를 노려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화장품 관련된 테마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 보시면은 K뷰티 올해 4분기까지 수출액이 15% 이상 증가했다라는 점이고요.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과거 이제 뭐 사드 배치 이후부터 한알령 때부터 해서 화장품 주가들은 계속해서 조정을 길게 받았거든요. 몇 년간 받았고 이제서야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콜마라는 회사는 특히나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도 지금 나오고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출만으로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경영권 분쟁이라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재무는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매출이라든가 수익성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는 저평가 중이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 자 보시면은 이렇게 깃대가 세워지고 깃발이 세워졌죠. 그럼 어때요?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은 이 위치가 강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만큼 단기적으로도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인데 월봉상 차트 보게 되면 이제서야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이다. 그런 만큼 매수가 11,500원 이하로만 내일부터 해서 공략해 보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는 14,000원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손절가 10,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현재 추세는 유지될 것이다. 그만큼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히든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 코로나가 계속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 시기를 보이면서 팬데믹의 우려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고 그러면은 제약바이오주를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2025년은 제약바이오주의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종목, 히든 종목이긴 하지만 아메케에서 유방암 임상 결과 발표 선정이 됐고요. 식약청에 유방암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허가를 지금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세계 최초로 먹는 항암제, 경구용 항암제를 개발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먹는 항암제 당연히 이제 부작용도 적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도 지금 진출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제가 공략해드리고 상승을 했는데 재무적으로는 일단 안정적인 회사인 거는 보이시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 이렇게 깃발이 세워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로 이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지금도 현재 주가가 잘 지지받고요. 오늘도 상승 추세로 전환 시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만큼 아직까지 이렇게 상승 초입 부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내일부터 해서 잘 매수 타점만 잡아보시면 15,500원 이하로 잡으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000원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제가 내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고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는 단기 방송 교육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깃발이 세워져 있는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의 히든 종목,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우리 파트너님의 교육방 참여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교육방 접속하시면 우리 파트너님이 이 히든 종목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안내해 주실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시우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렸고요. 오늘 전략들 챙겨주신 이시우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여러 가지 투자 정보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